안녕하세요. 건강인사이드의 김호수입니다. 우리 삼성서울병원 교수님들과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쉽고 정확하게 알아보는 건강인사이드.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은 삼성서울병원의 임승재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아무래도 이제 좀 고령화 사회이기도 하고 다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엉덩이 수술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자세하게 좀 알아볼 텐데 일단은 어떤 경우에 수술을 받게 되는 거고 또 어떤 종류의 수술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일반적으로 이 고관절, 엉덩이 관절 수술은 네. 질병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와 외상으로 인한 골절로 수술을 받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질병으로 수술 받는 거는 무릎 같은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으로 수술 받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고관절, 엉덩이 관절은 네. 우리나라에서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특이한 질환으로 수술 받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약주 많이 하시는,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나 혹은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약을 장기간 복용한 사람한테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고 이유 없이 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퇴행성 관절염으로도 고관절에서 수술을 많이 받고요. 외상이나 골절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감에 따라서 네. 이 굉장히 그 고령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가벼운 외상으로도 고관절 골절이 돼서 각종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희 같이 큰 병원에서는 더더욱이 이런 고령의 골절 환자 수술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술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고관절 수술은 일단 인공관절 수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고정술이라고 뼈를 붙이는 수술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나 네. 퇴행성 관절염은 대부분 인공관절 수술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좀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관절경 수술 같은 것도 최근에는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령의 골절 환자에 있어서는 네. 뼈를 붙일 수 있는 골절이 있을 경우에는 내고정술로 뼈를 붙여주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좀 연세가 많고 골절이 심하게 되거나 전이가 많이 어긋난 경우에는 골절에도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관절 수술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저희 같은 일반인은 되게 위험한 수술이 아닐까, 큰 수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수술이 크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 고관절의 인공관절 수술은요. 네. 우리 몸에 시행하는 모든 인공관절 수술 중에 최초로 개발됐고요. 영국에서 개발됐는데요. 그 역사가 약 100년 가까이 지금 그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수년 전에 어떤 그 유명한 잡지에서 20세기, 지난 20세기 정형외과 최고의 수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고관절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통증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해준 아주 우수한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령의 어머니, 우리 아버님 수술해도 될까요?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예, 우려가 많은데요. 제가 20, 30년 전에 의학을 공부할 때보다는 의학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술 기술도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수술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됐고요. 그다음에 마취 기술도 굉장히 발달돼서 우리 고령의 환자들을 하반신 마취로도 수술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내과 선생님들이 열심히 중환자 의학과와 함께 그 환자 전후, 수술 전후 케어를 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져가지고요. 최근엔 이런 고령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다학제 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실제로 합병증 발생률이 굉장히 낮아져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꺼려할 수술이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수술을 해서 수술을 하지 않고 고통받다가 이렇게 나빠지는 것보다는 수술을 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심지어는 고령의 골절 환자에 있어서는 사망률까지도 낮춰주는 그런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자, 고관절 수술에 대해서 임승재 교수님과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는데요. 또 궁금한 것이 저희가 수술할 때 인공관절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또 수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뭐 10년에서 15년 정도에는 뭐 재수술하거나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네,
제가 외래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인공관절 수명이요. 예. 네. 실제로 아까 그 20세기 최고의 수술인 인공관절 수술은 10년 내지 15년이 되면 재수술을 해야 됐습니다. 그 이유는 그 관절면으로 사용한 플라스틱이 있는데요. 그 플라스틱이 특히 젊은 사람한테 사용을 하면은 10년, 15년이 되면 닳아 없어지기 때문에 새 걸로 교체를 해줘야 됐습니다. 네네. 하지만 최근 한 20년 사이에 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 플라스틱이 닳지 않게 만드는 방사선 조사를 해서 강화 플라스틱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년 이상 지금 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아까 많다고 그랬는데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는 40, 50대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수술을 해야 되나요? 라고 걱정을 하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세라믹 관절면이 나왔습니다. 세라믹은 거의 이론상으로 닳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그래서 한 30년 이상 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인공관절 수명이 이렇게 획기적으로 증가해서 수명 때문에 수술을 꺼려할 이유는 없고 그 나이에 맞춰서 강화 플라스틱이나 세라믹 관절면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것들은 기간은 더 늘어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은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 그 뒤에도 좀 건강 관리를 한다거나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던데, 뭐 골프를 치신다거나 요즘 워낙 많이 치시니까 그런 활동도 가능한가요? 그것도 역시 외래에서 많이 제가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특히 우리나라 인구가 고령화되긴 하지만 좀 적극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아서 예, 인공관절 후에 운동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또 아까와 비슷한 대답이 되겠는데요. 그 과거의 플라스틱 관절면은 운동을 많이 하면은 많이 닳았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요거는 운동을 자제시켰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온 강화 플라스틱이나 이 세라믹은 닳지 않는다고 했죠. 닳지 않는다고 해서 오래 갑니다. 하지만 닳지 않지만 약간 딱딱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과격한 스포츠를 하면은 한 1000명, 10,000명 중에 한 명은 관절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슨 격렬한 스포츠, 격투기라든지 아니면 뭐 축구나 그렇죠. 예, 야구, 농구 이런 슬라이딩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하지 않아야 될 운동이 되겠고요. 하지만 혼자서 하시는 운동 있잖아요. 저희가 많이 하는 등산, 아니면 뭐 수영, 뭐 탁구 이런 것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골프도 가능합니다. 골프는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프 선수인 잭 니클라우스가 고관절 관절염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세라믹으로 하고 지금까지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래서 골프를 치기 위해서 오히려 수술을 해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그런가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거리 무슨 이런 마라톤이라든지 격렬한 운동 이외에 대부분의 운동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못할까봐 두려워서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미루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대답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후에도 건강관리 위해서 활동이나 운동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관절 수술과 관련해서 임승재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또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 하면 저희 영상 밑에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요.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역시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의사 선생님과 진지하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삼성서울병원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건강인사이드는 계속됩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